자, 오늘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챕터인 직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할 건데 238페이지라고 계속 네 번째 얘기해 보세요. 1번 1번 좀 앵간해.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볼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1차 함수. 뭐라고요?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도 우리가 다루기는 하는데 1번 자, 1번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1차 함수가 아닌 것도 다루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1차 함수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받아들이기 편하고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왜 1차 함수라고 하냐면 좌표평면에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그려져서? 직선 형태로 그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또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단 1차 함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때 요 a 이름이 뭐예요? 기울기. b의 이름이 뭐예요? y절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걸 알고 있냐?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y절편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꿔서 지나는 한 점,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어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에 좀 보시고 집중하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는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면 기울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뭡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된 양을 의미하죠. 얘를 풀어서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글로 다 쓰는 게 귀찮아서 우리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 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델타 x는 x의 증가량이라는 뜻이고 델타 y라고 읽어요. 델타 y는 y의 증가량이에요. 세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어떤 세모냐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정확한 기호는 이렇게 써요. 직각으로 긋고 x, 직각으로 긋고 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한 표현은 요겁니다. 어쨌든 대충 쓰시면 알아들으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네? 증가량 어떻게 구하냐고요? 증가된 양을 계산하면 되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을 알면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중딩 때. 자, 중딩 때 이렇게 풀었어요. 기울기가 2이고 1,2를 지나는 1차 함수를 한번 세워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a라고 놓고 지나는 점을 x에 1, y에 2 대입해서 2는 2 플러스 a랑 같으니 a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a에다 0을 대입하면 결론 y는 2x. 이렇게 1차 함수식을 세웠을 겁니다. 기울기가 2고 x에 1 넣으면 y에 2가 나오는 함수 그래프. 그 다음
얘를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렸죠.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이 직선의 y좌표는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랑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도록 할 거예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겁니다. 여기서 한 정점이 뭘 의미하는 걸까? 정지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점, 고정된 하나의 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일단 문자로 표현해 드릴게. 그 점이 누구냐? x1, y1이고 지나는 점 알아냈죠? 그럼 누구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있으면 구할 수 있겠네.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공식으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왜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한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이고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1,6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편의상.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어. 이 점의 x좌표가 1, y좌표가 6이라는 거죠. 당연히 얘는 좌표평면에 그렸습니다. x축, y축 생략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 다음 이 직선이 지나는 점 1,6이라는 이 점을 하나 알고 있고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의 x값을 x, 이 점의 y를 y라고 설정을 해 놓은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이 x, 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함수식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나눠주시면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가 증가된 양, 이 점에서 이 점까지 y가 증가된 양이 눈으로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일까요? x-1이 되겠네요. x에서 1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일까? y-6이 될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시 말해서 x 빼기 1분의 y 빼기 6, 얘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문제에선 그게 2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럼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주면 y-6은 2x 빼기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을 넘기면 y는 2x 빼기 1 플러스 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답은요, y는 2x 플러스 4. 얘가 기울기가 2이고 1,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x에 1 넣으면 y 6 나오는 거 확인되네요. 기울기 2인 거 확인됐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기울기가 2고 1,6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아이고 안 보이네. 잠깐만.
왜 안 보이지? 이걸로 할까? y는 안 보이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쉬. 1번. 조용히 해. 에이! 자, y는 기울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얘를 뭐로 바꾼 거야? 문자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잘 보세요. 부호 잘 보세요. 지나는 점의 y좌표 부호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 For example, exercise. 자,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3,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몇일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 y는 기울기 1이죠? 1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5 됐어요? 부호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다잖아요. 유도과정 이야기했고 공식에 적용했고 그럼 그대로 바꿔 쓰세요. x는 부호 반대로 나오고요. y는 지부호 그대로 옵니다. 부호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 y는 x 플러스 8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와 지나는 점만 있으면 직선방정식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얘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왜요? 아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x-1 있잖아요. 네. x-1분의 y-요. x 플러스 1 곱해줬는데 왜 없어져요? x 제곱 있잖아요. x 빼기 1을 곱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네, 저 자체 곱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곱해준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똑같이 x 빼기 1을 곱해서 좌변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우변에는 곱한 게 보이는 거죠. 왜요?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 이해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두 점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x 둘이 뺀값 분의 y 둘이 뺀값. 됐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 요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결론은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이었다고. 그래서 x둘이 뺀값 그게 바로 뭐가 돼? x의 증가된 양. x 얼만큼 증가됐니? x2 빼기 x1만큼 증가됐어. y는 y2 빼기 y1만큼 증가됐어. 얘가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지나는 점은 두 점 중에 만만한 애 하나를 잡아서 지나는 점 누구? x1, y1이야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랑 똑같이 표현해 주시면 돼. y는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될 거고요. 지나는 점은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울기가 조금 복잡해졌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물어볼 수 있다. 됐나? 그러면 이제 세 점을 주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첫 번째는 어떨 때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 계속 잘 듣고 있니? 턱 깨지 말고 똑바로 앉아.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직선이 있는데 요 위에 요 점, 요 점, 요 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A, B를 이은 직선, B, C를 이은 직선, A, C를 이은 직선이 전부 어떻다? 같다 라는 거지요. 맞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전부 어떻다? 동일하다. 받아들입니까? 네.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간편하게 A, B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B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A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임의의 한 점은 다른 두 점의 내분 혹은 외분점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 무슨 말이냐? 점이 3개 있으니 임의의 한 점, 예를 들면 이 B라는 점은 AC의 내분점이죠. 임의의 한 점, 이 C라는 점은 AB의 외분점이죠. 맞나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럼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삼각형이 나오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졸라 많다. 왜? 삼각형의 외접원, 삼각형의 내접원,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에서의 중선, 삼각형에서의 각 이등분선 등등등 졸라 많다. 그러면 얘는 그때그때 문제를 해석하면서 풀어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주원이 괜찮나요? 지금까지 말하는 스토리는 딱 요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얘기했냐?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가 필요해? 기울기와 지나는 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 바로 뭐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모든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두 점을 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두 점을 갖고 뭘 찾아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 두 점 중에 만만한 놈 하나를 지난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거기에 번외 점이 3개 주어진 경우 너네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딱 요 두 가지 이야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꼭 알고 있어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너무 많으니 그때그때 해석을 잘 해보자 라는 게 오늘 일단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는 전체적인 내용.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어려울까? 안 어렵나요? 주원아 괜찮겠니? 그럼 달려봅니다. 예제 문제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체크 문제 건너뛴다. 지금까지 시험 했잖아요. 영상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계속 개판이었다는 거죠. 테스트 망했죠 오늘? 그죠? 수업 시작하려는데 분위기 안 잡혔죠? 1번을 그렇게 외쳤는데.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고,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이 부분에 색칠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종종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씩은 있어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외우세요. 기울기가 탄젠트 60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탄젠트 60도가 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60도로 잡고 이야기해 봅니다. 자, 여기 길이가 1이라면 여기 길이는 몇이죠? 몇이죠? 2가 되겠죠? 여기 길이는요? 루트 3이 됩니다. 나오게 된 원리는 얘가 원래는 뭐였어? 정삼각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었는데 반 잘라서 절반만 본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사실을 모르는 등신은 없고요. 그럼 1하고 2인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60도는요. 밑변분의 높이 1분의 루트 3 됐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다? 탄젠트 60도 루트 3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 자, 두 번째를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가운데 지점. 어떻게 하면 돼?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2,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4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다음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럼 y는 루트 3 x-2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전개해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4 얘가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네요. 됐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우측이죠. 이번엔 2번 문제. 세 점이 어디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한 직선 위에 없다 그러면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지. 나도 모르죠. 그 뒤에 조건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분류를 했었죠.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임의의 한 점이 다른 두 점의 내분 외분점이 될 것이고, 두 점끼리 이어서 그은 직선의 방정식이 모두 동일하니 두 점끼리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동일할 거다.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래? 그럼 나도 몰라. 삼각형 그리고 졸라 많이 만들 수 있거든. 됐나요? 그럼 이 문제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세 점이 그냥 요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A면 여기가 B고 뭐 여기가 C겠지 뭐. 나도 몰라.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왜? A, B를 두 점을 이은 직선이나 BC를 이은 직선이나 AC를 이은 직선이 전부 다 어떻기 때문에? 동일한 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B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떨까? 같겠구나. 같은 직선이니까. 됐나요? 그럼 A, 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죠. 얼마 증가했어? 마이너스 2 증가했어.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얘가 나왔어. 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여기 X값에서 여기 X값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X끼리 뺀 값 마이너스 2분의 Y 1에서 5로 바뀌었죠? 얼마 증가했어? 플러스 4 증가했어. 아니? 그럼 5에서 1을 뺀 값, 그게 바로 Y 증가량이 되겠지. 이게 뭐가 돼? 기울기가 된다고. A,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두 번째, B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X값 여기에서 얘를 뺄게.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Y 증가량 여기에서 얘를 뺄게. K 마이너스 6. 얘도 뭐가 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둘이 어떻다? 같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6이랑 같네. 분모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이 K 마이너스 6은 K 마이너스 6이랑 같겠죠. 넘어가면 K는 넘어가서 0. 결론 K 값은 누가 와? 0이 오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Got it? 됐나요? Got it? 됐어요? 영어 좀 하지? 그 다음 갑니다. 3번. 자, 필수형 3번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뭐 한대요? 2등분한대. 2등분한다는 말은 무슨 뜻?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 준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봤나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한번 그림에 그려볼게. 요 점을 그냥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하면 얘네 셋을 이은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생겨 있을 거고, 문제에서는 점 A를 지나는 직선, 한 직선이 있는데 이 새끼가 누구를 지나? 점 A를 지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놨더니 어떻게 돼? 넓이가 2등분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직선을 어떻게 그리면 얘 넓이가 2등분이 될까? 어떻게 그리면 2등분이 될까요?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2등분이에요? 이렇게는 어떻게 하면 넓이 2등분 될까? 한 요 정도 그려주면 되겠죠. 요 정도 그려주면 되겠지. 어떻게 그린 건데? BC를 2등분하게 그으면 되겠지. 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1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이렇게 연장해서 밑변 곱하기 딱 높이 나누기 2. 이게 삼각형의 넓이야. 맞나? 그럼 다음 왼쪽에 있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를 밑변, 가장 높은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걸 높이로 쓰시면 되겠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밑변, 가장 높은 얘가 높이가 되겠지. 결론은 뭐야? 높이의 값이 같으니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 다시 말하면 다음 직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 점 A를 지나면서 BC의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BC의 누구를 지나? 중점을 지나면 되겠구나. 그럼 BC의 중점 1대1 내분점 평균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X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1, Y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0.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왜? A라는 점을 지나고 BC의 중점도 지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점 좌표는 0,2, BC의 중점 좌표는 1,0.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네.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 둘이 뺀값 1분의 y 둘이 뺀값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뭐가 돼? 기울기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2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 x가 몇이야? x가 몇이야? y는요? 이거 뭘 의미하죠? y 절편. 그럼 기울기 알고 y 절편 아니까 이건 중딩 때처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지? 중딩 때 썼던 방법을 여러분들 계속 응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장과 그때 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내년에 망할 겁니다. 필망, 똥망. 1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건 말하려 했는데 2번입니다. 2번이래.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직선을 이야기했냐면 1차 함수처럼 이야기를 해서 y는 ax 플러스 b 다음과 같은 꼴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꼴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뭐 쉽게 얘기하면 x절편과 y절편 두 점 찍은 다음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주지 않고요, 이런 식의 직선 방정식 표현을 주도록 할 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모양으로 직선 방정식을 줄 거야. 는 0꼴로 바꿔서 줄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짓거리를 하시냐? ax와 c를 넘겨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양변의 b를 나눠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우리가 봤던 원래 있던 모양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이 식을 보면서 바로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준다? y는 꼴로 바꿔서 기울기가 누구고 y절편이 누군지를 찾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그럼 계속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243페이지 2번 여기에 별표 하나 치세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나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한 거였고요. 이 교재에서 말하는 이 정점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이야기해요. 이 식을 말하는 원리는 옆에다 쓰십시오.
항등식을 이용한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수학적으로 나온 어떤 표현을 보면서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한다. 됐나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색칠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누가요? 얘가요. 얘가요.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 다시 보세요.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을 위에 세워놨습니다. k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럼 앞에 있는 얘도 0이고 뒤에 있는 얘도 0이라는 말이지. 그럼 앞에 있는 게 0입니다. 직선방정식 하나. 뒤에 있는 게 0입니다. 직선방정식 둘. 이 둘이 뭐하면? 연립하면 답이 보이겠지. 그럼 둘을 연립한다는 뜻은 두 직선방정식을 연립한다.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 고로 위에서 말하는 식이 뭐르니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언급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도대체 K는 몇인데요? 실수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출제가 되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위와 같은 식을 세우게 해준 다음 지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줄 거야. 그래서 문제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직선의 교점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방식이래, 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 점의 교점을 나타내는 항등식을 세운 다음 이 식이 x1, y1도 지나니 x값과 y값에 누구를 대입해? 얘네를 대입해도 성립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한 뒤 적당한 k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 그 k값을 저 식에 대입하면 그게 답이라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해석이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습니다. 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친구를 응용한 원에서 나오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밑밥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 원에 가서 무조건 써야 되거든. 이라는 밑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등식을 이용해서도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직선이 어떤 앤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 딱 요 정도 항등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K라는 문자에 대해 항등식으로 표현법이 있으니까 한번 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체크 문제를 가봅니다. 적당히 1번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하냐? 2y를 넘겨. 2y는 3x 플러스 1.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이 친구의 x절편은 누굽니까? x절편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y절편은 누굽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 마이너스 3분의 1? 결론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바로 문제에서 이야기한 1번 답이 되겠다. x절편이 몇이에요? y가 0이 됐을 때 x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y가 0이 될 때 그때 x의 값은 말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3x 플러스 1이 0이고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넘어가서. 됐나요?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주면 이게 1번의 답. 두 번째, 얘는 2x는 3이 되고요. x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좌표 평면상에 x가 2분의 3일 때를 한번 그려보시면 x가 2분의 3일 때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y축과 평행한 직선 형태가 그려지겠죠. 참고로 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수2에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다룹니까? 우리가 다루는 파트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함수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1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야. 굉장히 큰 비중으로. 그래서 1차 함수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다 1차 함수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의 그림을 잘 봐두세요.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직선은 그릴 수 있어요. 3번. 얘 넘어가면 3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좌표 평면에 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y가 몇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얘네들이 다 y값이 몇일 때야?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가 되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나요? 참고로 얘는 함수예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5이다 라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얘는 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에헤이 1번. 그 다음 앞에 봐. 앞에 봐라. 빡치게 하지 말고 앞에 봐라. 자, 2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버스 서서 가야 돼요. 서서 가세요. 걸어갈래? 진짜. 자,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누구에 관계없이요?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해요? k가 있는 애들과 k가 없는 애들을 분류하시면 되겠죠. 앞에 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됐어요? k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분배해서 빠르게 재분류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줘? k값에 관계없이 0이 나오니 얘가 0, 얘도 0. x 빼기 y 빼기 1이 0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니 y는 몇이다? 2이고
y에 2를 넣으면 x는 몇이다? 3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점의 좌표는요 3,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3,2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해석하셔야 돼. 다음 직선과 다음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지요. 됐나요? y는 2라는 직선을 좌표평면에 그려보시고 얘는 y는 x-1이라는 직선을 그려보시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보일 겁니다. 둘이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구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과정이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조용. 앞에 가만히 아직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